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자, 제가 이제 한국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국까지 최신 소식 한번 브리핑하고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뭐 지금 한국 이 여러 가지 문제도 일단 미국, 이란 그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게 안정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을 너무 할 필요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 쪽이 잘못돼요.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막 치솟아 올라.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회복을 할 거예요. 아, 그리고 홍콩에 또 새로운 법안 시행됐더라. 저도 그거 봤습니다. 이제 홍콩 가시는 분들 핸드폰 비밀번호, 카카오톡 비밀번호,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비밀번호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안 까면 처벌합니다. 그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채팅 기록을 보려고 한다. 비밀번호 입력해라. 그 비밀번호 입력 안 하면 그 처벌한대요. 그거 봤어요? 근데 뭐 홍콩은 뭐 그렇게 된 지 좀 됐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 거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서든 또 이제 다른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시스템에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짧으면 반년, 길면 1년 정도 걸린다고 전문가분들이, 이 세계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 같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르면 올해 말쯤 기름값은 다시 80달러로 돌아간다고 하고, 늦어도 뭐 내년.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대체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 쪽으로 이걸 기름을 뭐 줬다 뺐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막히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지금 상태를 봐서는 좀 전쟁은 빨라도 한 4월 말쯤 5월 초쯤은 돼야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상용품 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일상용품. 그냥 여러분들이 쓰던 모든 일상용품, 뭐 칫솔, 치약, 뭐 비누, 뭐 샴푸, 뭐 퐁퐁, 뭐 비닐랩, 뭐 이런 것들, 뭐 일회용,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상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도 한 1년치 정도는 쟁겨놓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요번에 이제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마트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 화장지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마이비데도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런 것들 제조 원가가 다 올라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일상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 좀 챙겨놔야지. 종이컵 공장이 벌써 기계 중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참에 여러분들 일회용품 안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또 약국 갔는데 약을 종이에다가 싸서 준다고요? 아, 그건 오바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잠깐만, 진짜로? 아, 그건 좀 오바인데, 잠깐만. 저 친구 오바가 심하네. 진짜로? 너 어디 사는데? 아이씨. 잠깐만, 어디 살길래, 약국 갔는데 약을 봉지에다가 안 담아주고 종이에다가 싸준다? 컴온. 그 약국이, 그 약사님이 그 환경운동가래요. 플라스틱 절대 안 쓰는 환경운동가래. 그럼 이해가 되네. 진짜라고? 인증샷이 올라왔다고? 진짜 오버하지 마, 좀. 진짜로? 그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건? 아닐 거야. 그럼 이제 조만간에 정육점에서도 이제 종이에다가 고기 딱 싸가지고 이제 종이로 만든 그 노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툭 던져주겠네. 감성 지리던데. 살아있네. 야, 이거 민속촌 안 가도 이제 전통 문화를 이제 즐길 수 있겠어. 치킨도 옛날처럼 신문지에 싸서 주나? 아니지. 치킨은 이제 그 종이봉투 있잖아. 서류봉투에. 서류봉투에다가 이제 치킨 딱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느낌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어떤 미래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나?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도 지금만큼 이렇게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코로나 때 은근히 좋았어.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 세상이 멈췄잖아요. 근데 세상이 멈추자마자 지구가 자연치유를 했어.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오염된 강들이 다 맑아지고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진짜 지구가 자연치유됐던 그런 시기야, 코로나 때는. 그래가지고 난 그게 되게 좋았어. 솔직히 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 인류가 당장 발전을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것들, 발명해낸 기술로만으로도 10년, 20년 그냥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 풍족하고 충분해.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로봇을 만들고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무슨 뭐 그렇잖아. 그래서 코로나 때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인간 세계의 이 욕심이, 이 욕망이 살짝 멈췄던 그런 시기라고 봐요. 난 그때 되게 좋았어. 정말 지구 자체가 자가치유되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때 물론 그게 더 길어졌으면 더 힘들어졌겠지만, 봉쇄했다가 또 풀리고 또 뭐 이제 제재 뒀다가 우리가 뭐 사는데 살짝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거리를 못 살 만큼 물가가 오르고 우리 돈 값어치가 바닥을 찍으면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 물론 그때 부동산이 막 2배, 3배 올랐던 게 그게 좀 흠이긴 한데, 아무튼 나는 요즘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진짜 여러분들, 기름이 없는 나라, 그게 또 훨씬 더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코로나는 전 세계가 같이 멈췄잖아. 뭐 나만 멈춘 것도 아니고 우리만 멈춘 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같이 멈췄잖아요. 그게 코로나고,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잖아. 이 세계의 질서는 다 바뀌게 될 거고, 에너지를 많이 가진 나라로일수록 더 위에 랭킹이 될 거고, 한국처럼 에너지가 없는 나라 그냥 완전 거지 되는 거고, 그냥 돈 휴지 조각 되는 거고, 그 길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환율 이거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오늘 1536원, 1540원 찍었어요. 30원이 아니라. 반올림 하면 1540원이야. 지금 이 가파르게 오르는 속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와중에 돈 26조를 또 뿌리면 돈 값어치 더 떨어질 텐데,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반도체와 방산 무기가 있어서 그 반도체랑 방산 무기도 에너지가 있어야 만들죠. 그 에너지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 한국도 이제 중국처럼 석탄 태우자고? 석탄 태우고 연탄 태우고 이번 일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이럴 때일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요. 이런 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야,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얘기를 해봤자, 뭐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겠습니까, 그죠? 뭐 물론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의 답답함이 좀 풀리진 하지. 이런 얘기 솔직히 어디 가서 해? 우리 맨날 방송에서 모이는 멤버들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지. 이런 얘기 솔직히 어디 가서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이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 요즘 뭐 기름값 때문에 죽겠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인가? 난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자, 하루빨리 이 전 세계의 그런 독재 국가들, 독재자들, 테러 분자들, 사이비 종교 새끼들,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은 휴전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확전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미국은 지금 겉으로는 지상군 없이 목표 달성 가능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병력을 더 넣고 있죠. 병력을 지금 미친 듯이 쑤셔 넣고 있습니다. 이따가 어떤 병력이 들어갔는지도 제가 다 조사해 왔거든요.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란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호르무즈를 계속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또 이란에서는 그 15개 그거 종전 제안을 다 들어주기로 했다니 안 했다느니, 아무튼 지금 계속 거기는 전쟁 중이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전쟁에 참여를 선언을 했죠, 그죠? 후티 반군이 새로 참전하면서 전선이 이스라엘, 이란,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홍해, 바브엘만데브 쪽까지 넓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후티 반군도 이란이 이렇게 후원해주는 반군들 아니야. 집단 아니야. 그러니까 그 뜻은 즉 이란만 꺾어버리면 후티도 이제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후티도 이란을 도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결국에는 이란 쪽의 그 세력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다들 지금 이 전 세계는 공포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는 거. 왜? 유가는 폭등하고 증시는 흔들리면서 폭락하고,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점점 이게 공포에 떨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죠? 그 중에서도 뭐 중동의 무슨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국 주가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한국 뭐 지금 비밀리에 전쟁 중이에요? 진짜 시장만 봤을 때는 한국이 전쟁 중이야. 야, 뭐 한국 지금 비밀리에 뭐 일어나고 있나? 한국 주가는 어떻게 됐죠? 한국 주가는 말 그대로 십창 났다가 제일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한국 주가 십창 났고요. 코스피 십창 났고요. 오늘 환율 153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530원 아니에요. 1536원. 반올림 하면 1540원입니다. 환율도 십창 났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랑 이제 삶에 직결돼 있는 우리 생활비 쪽으로 이게 타격이 올지, 아직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및 물가는 아직 안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뭐 생필품이라든지 일상용품에 대한 물가가 아직은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언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한테 다가올는지는 한번 또 지켜봅시다. 자, 요 며칠 제가 또 이제 저번 방송 이후로 뉴스 방송을 또 한 4, 5일 안 했는데, 요 4, 5일 동안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3월 26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교전이 잠깐 부각이 됐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은 공개적으로 진정성 있는 평화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같은 날 보도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전달한 종전 제안에 대해 초기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즉 곧 합의된다라는 분위기와는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고요. 미국이 제시한 그 출구 전략, 예를 들면 뭐 15가지 사안, 거기에 대해서는 이란이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27일에는 미국의 메시지가 아주 약간 좀 이중적으로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프랑스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지상군 없이도 이란에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작전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최근 수천 명 규모의 추가 배치는 트럼프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식 발언은 지상군 투입 의도 없음인데 실제 움직임은 거의 지금 전면전으로 가고 있어요. 말은 필요하면 언제든 옵션은 열어둔다. 지금 중동으로 그렇게 많은 미군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죠. 그냥 모여들었다가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끝나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나? 물론 그게 그림이 제일 좋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그 많은 군인들 한번 거기에 델타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데려오는 거, 이거는 그냥 기름값만 내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말 그대로 진짜 미국의 이란 점령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아마 미군이 저렇게까지 간 이상, 이란이 바짝 엎드리지 않는 이상 미군이 그냥 돌아올 건 같지 않다라는 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3월 27일 날 그날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 훨씬 더 심각한 현실이 확인됐죠.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다쳤고 그중 2명은 중상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전쟁 시작 이후 미군 부상자가 300명 이상이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요런 기사가 있었죠. 미군 입장에서는 이거는 얼마든지 뭐 나중에 어떤 핑계거리든 명분으로든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3월 27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는 미국 내부와 동맹국 쪽에서 지상군 우려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병력을 더 보내면서도 지금은 지상군 계획이 없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란이 버티면 지상군을 포함한 강한 확대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다. 우리가 지상군 투입은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들이 뭔가 살짝 거기서 이제 뒤통수 칠 것 같다? 그때는 나도 모른다.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주변의 동맹국들 나토 쪽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 본토에 미군 지상군을 넣는 것은 더 큰 보복과 장기전을 부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지상군 투입을 공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거는 투입을 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뭐 발표할 것 같진 않아요. 자, 우리 이제 이란 칩니다 하고 칠 것 같진 않아. 그냥 갑자기 확 치고 막 저번에 마두로 인형 뽑기 했을 때처럼 그냥 훅훅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이따가 분석할 건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부대들이 그런 부대들이야. 지금 정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쪽에서 투입하고 있는 군부대를 보고 이 정도 부대면 이런 전술 나오겠다 하고 이미 분석 다 끝났어요. 저도 그걸 가져와 봤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28일 전쟁의 성격이 좀 더 악화됐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멘 후티의 본격 참전. 로이터에 따르면 후티는 이번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미국 측에서는 중동에 파견된 미 해병대 선발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는 82 공수사단 추가 전개 예상,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발 수주 단위 지상작전 준비설까지 함께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란, 미국 양자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레바논, 이라크, 걸프, 홍해까지 다 얽힌 다층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도 정유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4, 6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 쪽에 그 물류만 뚫려도, 배만 잘 다녀도 기름값은 훨씬 떨어지죠. 확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그 정유시설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 쪽에 이제 위험 요소가 제거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명확한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그때는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란은 지금 배 한 척당 30억 요구하고 있어요. 배 한 척 지나가는데 통행료 30억씩 요구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진짜,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저 골목에서 야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저 집에 가야 돼요 하면 그 형들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야 일로 와봐 하면서 내 손을 잡고 저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럼 그 골목 안에는 이미 막 무서운 형들이 몇 명 있고 앞에 이미 조그마한 초등생들이 몇 명 서 있어. 그러면서 형들이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야 니들 가지고 있는 돈 있으면 다 꺼내봐. 형들이 지금 급해서 좀 쓰고 나중에 돌려줄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100원당 싸대기 한 대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렸어요? 양아치, 깡패 새끼들, 불량배,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회의 먼지 같은 존재들, 양아치,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그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란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그냥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동 해협이에요. 이란 게 아니야. 그런데 진짜 거짓거리를 하고 있어. 자, 후티 참전의 의미는 군사보다 해상 물류에서 더 크다고 합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후티가 공격 강도를 높이면 바브엘만 대부와 홍해 항로까지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AP통신도 후티 개입이 상선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유가를 더 밀어 올리고 해상 안보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리스크가 호르무즈 하나가 아니라 중동 양대 병목 수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 있고 홍해가 요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홍해는요, 여러분들, 거기는 또 기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또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의 가전들, 한국의 정말 다양한 가전과 자동차도 있고 정말 많은 한국의 제품들이 홍해를 통해 가지고 배에 실려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요. 근데 홍해 거기 막히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바라보고 있는 문제는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수출 못해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대기업은 버티겠지.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 한국 목줄과도 비슷해요. 누군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제끼고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게 이란이겠죠, 그죠?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한국의 목줄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게 이란, 러시아, 중국 이렇게 되겠죠. 자, 3월 29일에는 또 후티의 첫 공격과 미군 추가 배치, 그리고 미 지상작전 준비 보도 이후 걸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3월 27일 종가 기준 배럴당 112.5달러로 4.2% 상승했습니다.
사우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사우디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하루에 700만 배럴 전용량으로 가동 중이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된다면 지금 여기 파이프라인 하루에 700만 배럴 나오는 그 파이프라인 있잖아. 거기를 더 늘리는 것도 아마 한 방향이 되겠죠. 그죠? 3월 30일에는 어제죠. 그죠? 중동 내 다른 국가들에서도 경고음이 커졌습니다. 이집트의 시신은 전쟁이 계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사실상 트럼프만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이 발언은 과장이 섞인 정치 메시지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날 지역 지도자들이 체감한 위기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은 병력을 더 넣었고 트럼프는 위협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고 유럽 동맹 중 일부는 협조를 거부를 했고요. 이란의 타격은 산업시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3월 30일이 확전의 구조가 더 또렷해진 그런 날이었어요. 자, 3월 31일 오늘이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날짜. 자, 오늘 기사들이죠.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새 소식은 두바이 인근 해역에서 쿠웨이트 국적 대형 유조선이 피격된 사건이 있었죠. 로이터는 오늘 보도에서 이란이 두바이 앞바다 근처에서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고 AP도 비슷한 시간대에 이 사건을 전하며 이번 전쟁이 육상 타격전에서 해상 에너지 인프라 위협 단계로 더 깊게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호르무즈 인근 항로 공포가 다시 급격히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지금 만약에 미국이 이거 물론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이란 점령, 이란 참교육 90%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리고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트럼프가 이란에 다시 호르무즈를 열라고 경고하면서 안 열면 석유시설, 발전소, 핵심 인프라를 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오늘 미국 메시지는 한쪽에서는 끝낼 수도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더 세게 칠 수도 있다가 동시에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모순 자체가 시장과 동맹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셈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지상작전 및 카르그 섬 점령론이 다시 커졌습니다. AP는 카르그 섬을 장악하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을 직접 누를 수 있다는 논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카르그 섬이 이란 본토와 너무 가까워 미군 병력이 미사일 드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점령이 곧 전쟁 종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강한 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카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그리고 해상전과 함께 산업전 성격도 더 짙어졌습니다. 주말 동안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의 대형 알루미늄 제련소를 타격해 이번 전쟁의 영향이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미국 공급망과 글로벌 산업 원자재 시장으로 직접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2025년에 1차 알루미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했고 중동산 비중도 작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자동차, 포장재, 체인 전체에 압박을 주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란이 이제 에너지를 넘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재의 재련소까지, 이건 미국이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란이 진짜 약간 좀 너무 막 선을 막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란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이란이 지금 실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자신이 있어가지고 미국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란 쪽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 혁명수비대의 그런 약간 자살폭탄 그런 느낌으로 덤비고 있는 거래. 그냥 같이 죽자 이거야.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이란 혁명수비대 이런 테러 분자들 앞에서 미국이 물러나잖아? 미국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미국이 만약에 진짜 물러나잖아요? 미국은 지금부터 이제 하락세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물러나잖아? 미국은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도 돼. 그때는 이제 정말 이 세계의 질서가 다시 쓰여질 겁니다. 미국이 물러난다고 뉴스가 떴다고요? 뉴스는 지금 양쪽 방향으로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한쪽 뉴스는 미국이 물러난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한쪽 뉴스는 미국은 더 세게 밀어붙인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뉴스도 지금 약간 양갈래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란을 향한 교란 작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물러날 것 같다고요? 여기서 그냥 물러나면 트럼프 지지율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건 트럼프가 더 잘할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올리려면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겨가지고 강한 대통령,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대통령, 승리를 하고 난 돌아왔다. 이 이미지를 줘야 돼.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나 매체에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뷰 다들 보셨죠? 말도 안 되는 농담 막 던지면서 야 언론들아 제발 이 말은 내가 했다고 적어 놓지 마. 제발 적지 마. 그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자. 알았지? 야 언론들 내가 한 말 이거 잊어버려. 알았지? 실수야. 여유가 넘쳐요. 진짜 막 인터뷰를 보면 그냥 이미 이긴 사람이야. 여유가 굉장히 넘칩니다. 근데 그게 블러핑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야 이거 진짜 심리전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건 뭐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 그냥 뭐 인터뷰 했다. 그 전쟁 얘기 나왔다. 그러면 그냥 농담으로 막 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담하는 자체는 뭐 진짜 좀 보기 좀 거북할 수도 있어. 그래도 전쟁인데. 하지만 그 뉘앙스는 이거야. 야, 그 전쟁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마. 이미 이긴 전쟁이야. 이미 이겼다니까 뭘 그렇게 심각하게 해. 약간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홍해 쪽 리스크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후티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만이 아니라 바브엘만 대보와 홍해 항로까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유가 변동 기사에서 후티 미사일 공격이 홍해 병목 리스크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지금은 호르무즈 하나만 막히면 끝이 아니라 중동 양쪽 해상 초크 포인트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스페인이 미국의 대이란 작전에 관여하는 미군 항공기의 자국 영공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얘네들은 스페인도 실제로 미국이랑 꽤 좋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스페인은 한 번씩 그렇게 미국을 도발해. 그럴 때마다 미국은 한번 이렇게 그래요? 그럼 우리 이 카드로 니들 팰게요? 이 카드를 던질 때마다 스페인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농담이야. 그러지 마. 항상 이랬거든. 이번에 또 이래. 자, 스페인 국방장관이 이를 확인했고 이는 미국의 작전 수행 경로와 외교적 정당성에 상징적으로 꽤 큰 타격입니다. 이걸 아마 트럼프가 또 지랄지랄 할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할 거야? 그럼 니들 관세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미국에서 또 카드 꺼낼 겁니다. 그럼 또 스페인 쪽에서는 바로 꼬리 내리겠죠. 항상 그랬어.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크게 흔들렸죠. 다른 시장 볼 필요 없고 코스피 또 빠졌습니다. 어제 겁나 빠졌는데 오늘 반등할 줄 알고 폭풍 매수했던 어제의 개미들 오늘 더 빠졌죠. 오늘도 개미들이 폭풍 매수를 하고 있던데 더 빠질지 다시 올라갈지는 그건 또 내일 돼봐야 알겠죠. 그죠? 자, 원유 가격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거고